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훌쩍 더워진 봄의 끝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6월 초에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책이 한 권 나오게 되어서 마무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네, 이 책에 대한 소식은 출판이 되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 펀딩이 진행 중이죠.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지드릴 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양갱님, 셀럽이죠, 와인계. 맞아요. 네, 양갱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함께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양갱님을 비롯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리고 양갱님과의 자리를 주선해주신 건빵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네. 그리고 편집과 촬영을 진행해주신 PD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너무 늦은 인사기는 하네요, 사실. 맞아요. 양갱님 효과 때문인지 팔로워도 좀 늘었고 네. 저희 와인샵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좀 늘어나셨어요. 네.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다시 한번 먼 제주, 그것도 남쪽 끝에 있는 저희 와인샵에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할 이야기가 뭔가요? 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와인의 보관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와인업에 종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와인의 보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와인이 생기는 족족 다 마셔버리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 편이지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이 와인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기념일에 마시려고 집에 보관을 해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와인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수 있죠. 네. 물론 와인 냉장고를 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여하튼 와인의 보관에는 습도, 온도, 진도, 빛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해서 와인 초보자분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습도, 온도, 빛, 진동이 와인의 보관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와인 서적 중 하나인 맥크레이머의 와인력의 일부를 참고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습도, 온도, 빛, 진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네. 저희 부부가 하나씩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습도부터 알아볼까요? 네. 와인을 보관할 때는 습도가 중요하고 적당한 수치는 70%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습도 70%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한 여름철 비가 올 때가 습도 80% 정도고 네. 비가 오지 않을 때가 70%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게 여름철에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느낌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꽤 높은 수치이긴 한데 과연 습도가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고 보관을 하는 와이너리에서는 중요한 요소예요. 병이 발명되기 이전에 네. 와인이 오크통으로 거래되고 심지어 술집에서도 오크통째로 와인을 따라 마셨던 시대에는 습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와인이 병에 담겨서 나오니까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 오크통과 유리병의 차이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크죠. 유리와 달리 오크통은 투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습도가 높아야 오크통을 연결하는 그 통로를 단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습한 상태를 유지해야 나무의 미세한 기공으로 와인이 증발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크통 안에 들어있는 와인은 1년에 약 2% 정도가 증발한다고 해요. 와이너리에서는 이 증발할 만큼의 와인을 채워주는 작업도 꽤 중요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이를 프랑스어로는 오이야주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리병에 담긴 와인을 사서 마시기 때문에 오크통에 있는 와인을 사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건 없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물이 증발하거나 외부에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산소 유입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라는 건데요. 이 와인병을 막고 있는 이 코르크로 산소가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코르크로 와인이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에요.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한 산소가 병 안의 와인의 숙성을 돕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고요. 공기가 차단된, 즉 밀폐된 유리병 안의 와인은 산소의 유입으로 인한 산화가 아닌 환원 작용을 거쳐서 숙성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공기가 100% 내부로 유입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이 너무나도 미세한 수준이고 그렇게 이제 미세한 공기로 와인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 코르크로 밀봉된 와인을 수십 년을 보관하게 된다면 네. 이야기는 좀 달라져요. 코르크는 나무에서 오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그러면 와인의 변질을 초래할 정도의 양의 산소가 유입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와인을 보관하는 일은 드물지 않나요? 굉장히 드물죠. 네. 왜 코르크로 외부의 공기가 거의 유입이 되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려면요. 코르크가 어떤 건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네, 인조가 아닌 진짜 코르크는 포르투갈의 코르크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요. 네. 포르투갈에서만 나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로 거의 대부분 포르투갈에서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코르크 나무의 수령은 150년에서 250년 정도인데 보통 25살이 되면, 그러니까 네. 25년 정도가 되면 네. 껍질을 벗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벗기는 게 아니라 9에서 한 12년 정도 기다렸다가 나무가 몸집을 불리면 네. 다시 벗겨요. 음. 코르크는 태생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와인 마개인 거죠. 이렇게 이제 힘들게 얻어낸 코르크는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작은 공간에 무려 400만 개의 세포가 있는 독립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인병의 좁은 공간에 엄청난 힘으로 끼워지면서 자기 몸의 절반 가까이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르크로 밀봉된 와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일 혹은 이제 왁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왁스로 코르크가 노출된 표면을 덮어주기 때문에 이 공기와의 접촉을 더욱더 철저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는 코르크를 통과해서 병 안의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물론 많아요. 네. 우선 와인 양조학의 거장인 에밀 베노 교수는 저서에서 코르크의 측면으로 유입되는 산소의 양은 수백 분의 1 세제곱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소량이기 때문에 네. 와인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단정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력에 따르면 영국의 롱 애쉬턴 연구소에서 와인을 최소 2년간 눕혀서 저장한 것하고 세워서 저장한 것을 비교 분석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세워서 보관을 한 거는 눕혀서 보관을 한 와인보다 코르크 마개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가끔 와인을 샀는데 네. 코르크가 너무 말라서 네. 중간에 부러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있죠. 이 경우 와인을 장기간 세워서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르크 말고 스크류 캡이나 비노락이라는 제품도 등장해서 산소 유입에 대한 걱정 없이 와인을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게 되었죠. 맞아요. 코르크로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천연 코르크로 밀봉된 와인을 장기 보관할 게 아니라면 습도 자체는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온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땅덩이가 좁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네. 아파트라는 공간은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와인 보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죠.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와인 보관 장소는 와인 셀러예요. 다만 와인 셀러를 구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와인을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에 유지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라는 게 도대체 몇 도를 말하는 걸까요? 12에서 15도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12에서 15도는 인류가 아주 오랜 경험에서 얻어낸 수치예요. 와인을 기원 전부터 만들어 온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지하에서 와인을 보관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와인의 맛이 변하지 않거나 간혹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하셀러의 온도가 12에서 15도인 거죠. 맞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온도는 와인의 병 숙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달리 말하면 와인의 품질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취위보다 열이 그래요. 열은 와인이 오래 숙성된 것 같은 맛이 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와인의 병숙성은 내부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900년대에 노벨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화학자 아르니우스는 평균 10도가 증가할 때 화학 반응이 평균적으로 2배 증가한다는 업적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병 안의 와인을 구성하는 여러 분자들의 활동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요. 분자들은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네. 그 에너지가 다른 분자들과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장시간 고온에서 노출된 와인은 마치 오랫동안 나무통에서 숙성을 시킨 듯한 풍미가 나게 되죠. 네. 이건 좀 좋은 표현이고요. 네. 우리가 와인에서 기대하는 신선함이나 과실향과 싱그러운 맛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와인 전문가나 애호가들은 이런 와인들을 끓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보관 온도가 모든 와인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 이유는 화이트 와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신선한 과실량과 네. 맛의 특징이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되어야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타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화학 반응에 민감하고 네. 또한 화이트 와인의 향을 발산하는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열과 산화작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네. 또 온도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높은 열이 와인병 안에 존재하는 공기를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와인 내부에 이 공기가 있거든요. 보시면요. 네. 이 공기 팽창 때문에 코르크가 이게 밀려 나올 수가 있어요. 밖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외부의 산소가 와인 병 안으로 완전히 막혔을 때보다는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입된 산소는 당연히 와인을 산화시킬 수 있고요. 네, 가끔 와인병의 코르크가 살짝 부풀어 오른 듯 빠져나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경우 와인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죠. 와인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와인이 온도 변화가 잦은 곳에서 보관되었을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와인력에 따르면요. 영국의 롱 애슈턴 연구소에서는 아주 높은 온도, 그러니까 27도와 35도에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6주 동안 노출한 뒤에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대생이 된 와인은 샴페인에서부터 다양한 레드와 화이트 와인이었는데 그 결과 레드 와인은 맛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였고요. 화이트 와인과 샴페인은 고온에서 빠르게 품질이 떨어졌는데 이 색깔이 짙어지고 맛에서도 산화된 특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싱글턴 박사는 와인은 스스로 품질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 비록 과일 맛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숙성도의 균형이 잡혔으며 마시기 좋은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제 레드 와인은 높은 온도에서 6주라는 장시간에 보관을 했더라도 물론 그 전의 모습을 100% 회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와인이 완전히 마시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싱글턴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와인은 고유의, 어쩌면 와인을 만든 포도 품종의 가장 중요한 고유의 특징인 과실량과 신선함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와인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네,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죠. 네. 온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와인의 보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햇빛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인을 보관함에 있어서 온도만큼 중요한 것이 햇빛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와인에 직접적으로 비추는 직사광선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일까요? 직사광선이 와인병을 투과해서 와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로부터 얻은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강한 햇빛을 받은 와인은 산화됩니다. 네. 보다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와인의 리버플라빈, 판도텐산 같은 것들이 자외선과 반응을 하고 이 반응이 열종의 촉매제가 되어
되어서 와인의 아미노산이 산화가 되면서 여러 휘발성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와인의 색이 퇴색하는데 네. 레드 와인은 벽돌색으로 변하고 화이트 와인은 뚜렷하게 갈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또한 와인에서 식초 같은 냄새가 나고 풍미가 약해지면서 밋밋한 맛을 지닌 와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에서 더 뚜렷한데 레드 와인보다 페놀릭 컴파운드, 즉 항산화 물질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와인병의 색에 따라 햇빛의 투과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투명한 병에. 이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네요. 네. 이렇게 투명한 와인병에 담긴 와인들이고요. 그 다음은 녹색, 이런 거죠. 네, 녹색. 가장 안전한 것이 뭐 이런 거겠죠? 네, 짙은 갈색, 검은색. 네, 물론 이제 더 진하면 진할수록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와인병에 색을 입히는 건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맞습니다. 영상에 띄워드린 그래프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인 GTS가 조사한 자료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빛의 파장이 높아질수록 내용물 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색병이 확실히 병 내부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네, 다시 이야기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용이. 이 갈색병 같은 거는 이제 파장이 500 나노미터가 조금 안 되는 시점부터 빛을 투과를 시키고요. 이게 녹색병과 투명한 병은 이미 이제 350 나노미터가 안 되는 파장의 빛. 그러니까 자외선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아주 쉽게 이 와인 내부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이제 자외선의 끝부분인 375 나노미터부터 그리고 가시광선인 초기에 속하는 44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이 와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GTS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요. 이 투명한 병과 녹색 병은 와인 보관에 있어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와인병을 다 이렇게 갈색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진하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어떤 와인들은 변질의 문제를 떠나서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마케팅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샴페인이나 화이트, 특히 로제 와인 같은 게 대표적이죠. 네. 로제 와인의 아름다움가를 보려면 네. 갈색병에 가려져서 볼 수 없게 되면 누가 로제 와인인지 알겠어요. 안 사야 맛있겠죠. 그렇죠. 따라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희소식은 이 햇빛이 아닌 이런 인공 조명의 경우에는 와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인력에 따르면 100W짜리 형광등이 달리고 단열 기능이 아주 탁월한 저장고에 와인을 오랫동안 보관하지만 않는다면 와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빛은 오로지 햇빛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와인병에 직접 쏘이는 햇빛에만 조심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투명한 병에 담긴 와인이라면 좀 더 조심을 해라 이런 네. 거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와인의 보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번째 요소는 진동입니다.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늘 등장하는 위험 요소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은 진동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계속 말씀을 드렸던 와인역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미국 UC 데이비스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공동 현상에 이르기 전까지는 진동 작용만으로 와인에 어떤 영향도 끌어내지 못한다. 공동 현상이에요? 좀 어렵죠? 네. 이 공동 현상이란 와인의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 결과 와인이 세력하는 극심한 상태를 말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하는 저희들로서는 경험해보기 좀 힘들죠. 그렇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장소에 진동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찻길 위에 집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다만 와인의 빈번한 이동은 한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바로 침전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 맞아요. 이동이나 진동은 분명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네. 와인 내부의 미세한 입자들이 가라앉는 것을 방해하고 와인이 혼탁해지면 와인 맛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경우도 와인을 마시기 전에 안정
정형화를 시켜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사실 저희가 살펴본 온도, 햇빛, 습도는 그래도 와인 보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진동은 말씀드렸듯이 그 영향력이 좀 미비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와인력에 따르면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와인을 이동을 많이 하는 와인보다 맛이 더 좋을까라는 질문에 싱글턴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와인을 흔들거나 이동하는 문제는 와인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진동은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이동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이동하는 것은 와인을 흔드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강하게 흔든다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와인이 탁해진다. 이렇게 탁해진 와인은 디케팅하여 침전물을 걸러내면 다시 맑게 만들 수 있다. 알다시피 탁한 와인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거칠고 씁쓸한 맛이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침전물이 흩어지게 만들면 와인의 풍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길죠? 네, 그리고 침전물이 꼭 나쁜 맛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맛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와인을 흔드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불리한 환경에 있는 거죠. 네. 온도 변화나 햇빛이요. 네. 자, 이렇게 진동은 이 정도에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와인의 보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와인의 보관에 있어서 온도와 직사광선 정도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사계절 중에서 여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사광선이 비추는 한여름에 베란다에다가 와인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만 좀 유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차 안에 놓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여름에 차는 정말 뜨겁죠. 네, 네. 정말 너무 뜨거워서. 저희는 그 여행 다니면서 와인 산지 다닐 때 그날 마실 와인들을 차에 계속 사면서 다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한여름에는 무서운 광경을 좀 봤었죠. 네, 코르크가 한 반 정도 완전. 빠져나 있었죠? 3시간 만에 막 밀려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조심. 와인도 좀 샜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 안은 진짜.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차 안 트렁크에다가 냉동 시설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 그거는 뭐 냉장 시설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아, 냉장 시설이요, 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면 출판된 책과 함께 인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